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유증 소식 때문에 시간의 하한가 같고 하나 그룹들도 다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독일에 있는 라인메탈이라는 회사입니다. 독일의 방산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독일 증시가 지금 이 방산주 때문에 오르고 있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 증시가 보시면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랐냐? 2022년도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지금 이 보이시는 각도 보이시죠? 각도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올해에만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2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 역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 거죠. 뭐 냉정하게 말해서 차트를 보면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건 맞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방위비를 계속 증가시키는 추세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선반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솔직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올랐고 고점으로 가서 이격도를 띄우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끝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 관세다 뭐다 국제 정세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하락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승한 지 지금 한 2달 정도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합이나 추가적인 슈팅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상승을 시킬 때는 그 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는 공통점이 좀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한 방에 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무너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산 쪽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과열인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과열인데 여기서 수급이 계속 돌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아서 희망을 주는 그런 움직임도 줄 거예요. 그래서 야,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방산 쪽에 주목을 받아서 돈들이 들어왔는데 이미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서 고평가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안 볼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우리나라가 독일 증시보다 또 앞질러서 오를 수는 없잖아요. 2022년도부터 이 종목 역시도 같이 상승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우상향을 만들다가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오르니까 하나그룹 종목들도 지금 반응을 주면서 특히나 조선업도 같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상승세를 같이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3조 6천억 원 유증을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시간의 하한가를 맞게 된 거죠. 일단 궁금하신 부분은 물린 사람도 좀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독일 증시를 앞세워서 오르게 된 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독일 증시가 쉽게 무너지기가 좀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지금 대외적으로 관세 전쟁이나 뭐다 하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파병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방위비를 증액시키는 그런 이슈도 지금 붙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선발주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일단은 크게 무너지는 건 맞죠. 시간의 하한가니까 그 상황에서 좀 있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겠죠. 역시나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 올랐으면 뭘 더 바랍니까 사실. 2022년도에 10만 원도 안 되는 주식이 지금 70만 원 됐습니다. 그럼 이건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고점을 찍고 좀 지지부진하면 다른 하나그룹 종목들도 약세 움직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엔진이나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의 상승도 최근에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먼저는 독일 증시를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대장주가 계속 오르게 되면 폭발주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대형 방산주 역시도 좀 반등에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죽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더 난리를 치면 칠수록 국제사회를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이 재료가 더 강해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매출을 보죠. 올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출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량 주면서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고 재료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무너진다는 생각은 저도 안 하고 있어요. 다만 SK 하이닉스 역시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오르다가 주도주가 꺾이니까 무너졌죠. 그러니까 독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봤던 그 독일 회사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출이 좋다고 해도 주가가 힘을 못 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매출이 받쳐주니까 떨어져도 다시 방어해주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량주들은
이렇게 매출과 상승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독일 증시에 상장해 있는 방산 대표 업종 종목이 아직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이긴 하지만 쉽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고 재료를 포함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개선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분간 반영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증 악재가 터져서 지금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조그만한 악재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리면 고점에서는 원래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그걸 밟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재료가 사실 더 중요해요. 펩트론도 보시면 펩트론도 재료가 완전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은 여태까지 뭔가 내주지 않았지만 어떤 결과가 앞에 나올 것 같아서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조입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유증 때문에 이건 바이오 주다 보니까 더 반응을 격하게 했죠. 그러다가 다시 일정 부분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랬던 이유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펩트론도 고점이라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